예. 게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실은 원래 정책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네. 청와대와 정무적 고려를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총리실은 그거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곳인데, 여지껏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의 총리실은 가장 이명박 대통령의 선봉대, 친위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또한 하나 문제였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영포의 파문에 대해서 정부는 자꾸 숨기려 한다라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고, 의혹을 낳고 있고, 또 지울 수가 없고,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나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있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좋게 고상하게 얘기하면 권력을 사유한다고 얘기하죠. 권력의 사유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장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 공직사회 내에 아주 요소요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병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공직사회의 부패와 오염이 아주 극에 달아있다는 거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수사하는 그런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모범이 아니죠. 그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의 권력 사유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들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의 또 댓글 계속 살펴보면서 또 7.28 재보궐선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페이지에 민줌님께서 천 후보님 지금 은평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명함 열심히 뿌리고, 그 다음에 상가에 이제 꼬박꼬박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덥거든요. 네. 그렇죠. 머리가 이제 오후 한 1시 반서부터 6시까지 한 4시간 정도를 중간에 차 마시는 시간 한두 번 갖고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어제 그제는. 체력적으로 괜찮으신 거죠, 그래도? 그래서 그나마 저니까 이렇게 좀 나이 드시는 후보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변인으로서의 TV 노출이 많아서 다행히 그냥 어떤 사람이 온 건가 하고 하시는 분보다는 알아봐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마 특히 TV를 전혀 안 보신 분들을 빼놓고는 10분 중에 대여섯 분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트위터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1페이지만 트위터 원이. 네네. 세븐스푼님인데, 이 글을 올려줬어요. 저 은평 사는데요. 이 정작 중요한 건 주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사람을 보려면 야권 단일화도 좋지만 여러 후보의 경합이 좋을 것 같네요 했습니다. 뭐 야권 단일화를 굳이 찬성하는 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또 이 질문이 대본에 나와 있긴 하지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라는 것은 대개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따 뭐 다시 질문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조금 비관적이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여쭤보겠고요. 궁금하신 점 계속 댓글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6페이지인데요. JST11님께서 인물과 연령대보다 시대 정신에 걸맞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JST11님은 3페이지인데 민주당을 제외한 기타 야당이 먼저 연합해 민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뭐 방법이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의 역할이 그만큼 단일화해서 중요할 텐데 여러분들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 댓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6페이지 마지막에 RLATJS73님께서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지금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이미지 쇄신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한나라당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들도 몇 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출마하고 하기 전에 이제 한편으로 청와대를 또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때로는 매우 앞장서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정희 의원이 하시니까 소위 젊다는 그 40대
초중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도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젊은 분들이 보수도 좋지만 합리적인 보수라면 그렇게는 안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른 분도 있고 판단의 차이도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교조 명단 공개에서 동참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후보로 나서는데 또 그런 분위기에서 나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도 뭐 노력을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질문도 나와 있는데 ANSHLWND2님입니다. 네. 킹메이커 이재호에 대한 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제 경쟁 후보에 네. 대한 가장 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제일 먼저 대답하셨던 이재호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뭐 네. 제야 운동할 때 멀리서 뵙던 저로서는 굉장히 까마득한 제 대선배님이시죠. 그래서 네. 제가 가까이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인물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네.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입장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 킹메이커라고 질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 이 정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명박 호의 함장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이재호 후보는 부함장격이 되는 사람이다. 부함장이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혼자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는 것 같다. 적어도 부함장쯤 되는 사람이라면 이 이명박 호를 침몰해서 구해내거나 예. 혹시 침몰하면 같이 정치적 운명을 함께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 잠깐 나갔다가 마지막 대변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재인 실장님도 그만두고 나가셨다가 임기 말에 들어와서 비서실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책임을 같이 지고 그것이 긍정적이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호 후보의 출마는 저는 그런 이명박 정권과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지역 일꾼론을 내세웁니다. 네. 지금 그분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아도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지역 일꾼론은 그런 책임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오른팔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일부러 회피하고 그냥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오랫동안 해갖고 힘이 있으니까 나 찍어달라는 수준으로 접근해서 민심을 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어떤 걸 올라왔는데요.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에 RLATJS73님께서 네. 유시민 의원님이 야후쇼 출연하신 거 아세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언제 알고 하셨죠?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진행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하셨겠죠. 아무튼, 그럼.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야후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댓글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선거에 관한 질문이어서요. 이제부터는 또 선거에 관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뭐 현 정권의 나름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강세가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출마 계기를 여쭤볼게요.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이제 제가 순서울 출신이고 네. 국민참여당으로서는 당을 만들면 당연히 국회에 진출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은평을 선거에 제가 이제 출마를 하라고 당의 명령을 받은 것도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뭐 소극적인 동기고 보다 적극적인 동기는 네. 제가 최종적인 결심하기 직전에 결국은 이재호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올 거라고 거의 예측됐었습니다. 다른 후보라면 모르겠지만 이재호 후보라면 네. 누군가 나가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지방선거의 민심을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 중에 제일 많이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바로 4대강 정책입니다. 4대강. 그런데 이재호 후보는 스스로 대운하의 전도사임을 자처하시던 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재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재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과정을 일종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면접으로 받아들이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이것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마 4대강 사업은 완전히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꼭 4대강 사업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네. 지난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자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국민들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